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 화학 좀 할 거야. 저번 시간에 우리 물리 조금 했었죠? 화학을 뭐 할 거냐면 중화 반응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니네 이제 산염기 정의는 조금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오래됐으니까 리뷰를 좀 하고 산염기의 정의부터 시작해 갖고 평형 부분은 뺄 거야. 그냥 산염기 정의하고 중화 반응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산염기 정의를 좀 봅시다. 산염기의 정의다. 뭘 산이라고 하고 뭘 염기라고 하는지. 수학하고 과학은 정의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의를 정확히 지켜줘야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누구의 정의가 나오냐면 아레니우스 정의 나온다. 아레니우스 정의. 그래서 아레니우스는 우리가 산을 영어로는 엑시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수용액이라는 존재 조건이 들어가지. 수용액에서 뭐를 내놓는 거?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이걸 우리는 산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을 다루기 때문에 수능에서의 확장성까지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 자체가 수용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용액이 이제 물이잖아요. 물 배경에 얘 이름이 뭐냐면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사실은 이제 우리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겼니? 구분형 구조로 생겼죠. 구분형 구조로 생기면서 104.5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고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된다? 공유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가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여기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이 델타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하를 저렇게 띠고 있는 극성 물질이야. 그러다 보니까 용액 안에 H 플러스가 생성이 되면 하이드레이션, 즉 수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수화라는 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H 플러스를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 분자가 이런 식으로 둘러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수소이온 하나가 생기면 물 분자 하나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마치 이렇게 결합하는 것처럼 생기는 이런 물질이 생긴다. 이건 나중에 이제 대위 공유 결합이라고 배워요. 산소의 비공유전자쌍이 전자가 없는 수소이온한테 줘가지고 우리 이제 뭐를 만든다? 이런 애를 만들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플러스는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잖아. 얘 어디서 많이 보내갔지 않냐? NH3 구조하고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OH-인 애를 H2O인 구분형을 H 플러스하고 결합을 시키면 이 비공유전자쌍 하나가 이 프로톤하고 수소하고 결합해갖고 얘는 그대로 이 플러스를 나타내죠. 여기에 이제 얘가 일방적으로 전자쌍을 주어가지고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공유전자쌍 한 쌍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결합 각도가 이게 이제 한 107도 정도 되겠지. 여기 아까는 여기 몇 도였어? 104.5도였잖아. 공유결합 물질의 분자 구조와 성질에서 많이 배웠던 그런 부분이 확장성 있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겨서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H3O 플러스 이렇게 쓴다고. 우린 뭐라 그러니? 옥소늄 이온이라 그래. 또는 뭐 하이드로늄 이온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둘 다 쓰는 말이야. 옥소늄 이온이라고도 하고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그래. H3O 플러스라고도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둘 다 이거를 내놓거나 또는 H3O 플러스를 내놓거나 수용액에서 H 플러스는 결국은 H3O 플러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걸 우리는 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산성물질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예를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어떤 애가 있어? HCl. 우리 이렇게 쓰면 뭐죠? 이거 어떻게 읽어? 염화수소라고 있지. 염화수소라고 있지. 그리고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야. 비금속의 결합이기 때문에. 너네 중학교 때는 이거 마치 이온결합처럼 배웠잖아요. 근데 정확한 분류는 공유결합이다. 왜? 비금속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HCl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비금속 결합이고 공유결합 물질인데 얘가 물 안에 들어가면 이게 극성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한쪽으로 CL이 전기음성도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치우친다고 Cl 쪽으로 마이너스가 많이 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에 집어넣으면 얘 극성이니까 물에 되게 잘 녹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H3O 플러스 이렇게 써도 되겠지? Cl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 이제 AQ 이렇게 쓰죠. 여기 AQ 이렇게 쓰면 되지. 얘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돼. 그죠? 그래서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잖아. 그래서 물에 집어넣었을 때 H 플러스 또는 H3O 플러스가 나오는 애를 우리는 산성 물질이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섞인 거 우리는 뭐라 그러지? 얘를 염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물에 섞이기 전에는 뭐라고 읽어? 염화수소 이렇게 있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아레니우스 정의에서의 산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기. 아레니우스 정의에서 염기는 뭘 의미할까? 염기는 영어로는 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많이 헷갈려들 하는데 전공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원래 이게 이제 물에 관련된 그죠? 산염기 중화반응 산염기는 물에 관련된 화학이야. 그래서 용액화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전공에는 화학에 있는데 이 물이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니네 댐 같은 거 만들 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수처리 물처리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토목공사를 할 때 이 물처리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걸 토목과에서 가르쳤다. 근데 토목과는 화학하고 좀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목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베이스란 용어를 쓰지 않고 이 알칼리 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얘 염기를 다른 말로 알칼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염기성 물질이 알칼리 금속이 많이 들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칼리성 그러면 선생님 화학 쪽에서는 알칼리 금속이 좀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의미인데 식품공학이나 환경공학이나 토목공학에서 알칼리 그러면 염기라는 의미야. 근데 원래 산염기의 정확한 정의는 화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기 그러면 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알칼리니티 뭐 알칼리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해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쓴다? 토목공학의 수처리가 이제 바뀌어서 뭘로 바뀌었어? 환경공학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환경공학 쪽에서 나오는 수처리 할 때는 거기서 염기도를 알칼리니티 뭐 알칼리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식품공학에서 우리 알칼리성 음식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몸이 산성화되면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야 돼. 대표적인 게 누구죠? 감자. 이런 애들 먹으면 몸이 산성화되는 거를 중화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하고 알칼리를 혼용해서 쓴다. 근데 원래 정확한 뜻은 염기는 베이스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알칼리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KOH, NaOH, 뭐 LiOH 이거 봐봐. 다 염기성이잖아.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 다 전부 알칼리 금속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들어있는 애들이 주로 염기성들이 많아. 니네 그 있잖아. 알칼리성 이온 음료 개또라이 뭐 있잖아요. 그지? 걔 산성이야? 걔 산성이야? 새콤새콤하잖아. 맛을 위해서 거기다가 뭐 무슨 산 같은 거 이런 거 넣었다고. 근데 거기에 알칼리 금속이 많이 들어있어. 나트륨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칼슘도 들어있고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이게 교환을 해가지고 수분 흡수를 잘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 알칼리성 이온 음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의 알칼리성은 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는 알칼리 금속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일상생활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원론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염기는 베이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얘도 똑같이 정의는 수용액에서 이제 뭐를 내놓는 거야? OH-를 내놓는. 이걸 우리는 염기라고 해야 돼. OH-를 우리는 뭐라고 읽으냐면 수산화 이온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되지. 그럼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옆에 있는 거 뭐 있어요? NaOH 이렇게 있다고. 이거 이제 이렇게 고체 상태가 되죠. 우리 이거 딱 보자마자 뭐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이온 결합 물질이지. 앞에 금속이 있죠. 그래서 금속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떤 특징이 있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극성이야. 극성은 끼리끼리 잘 녹지. 누구랑? 물에 잘 녹아. 그래서 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Na 플러스에
수용액 상태 AQ, 이온 상태란 뜻이야. OH-AQ 이렇게 되겠지. 이거잖아. 그래서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OH-가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 얘를 갖다가 염기성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거의 수능에서도 90%? 8, 90%가 나오는 정의야.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정의, 아레니우스 정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가 나옵니다.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를 하기 전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제 애매한 부분이 나오는 거야. 우리 염기 중에 NH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야. 저 이름 알죠? 암모니아. 구조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삼각뿔 구조로 생겼죠. AB3 구조로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각도는 몇 도죠? 107도죠. 아까 이거 누구랑 비슷하다 그랬어? 얘랑 옥소늄이온이랑 비슷한 구조로 생겼잖아. 구조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원소가 좀 틀릴 뿐이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암모니아는 극성이 심하죠. 이쪽에 델타 마이너스, 여기에 델타 플러스,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여기는 이제 3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N쪽으로 전자들이 많이 쏠려 있다. 결합 전자쌍이 N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 우린 이걸 갖다가 극성이다.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다이폴 모멘트라 그러죠. 쌍극자 모멘트 들어봤지? 쌍극자 모멘트가 벡터 합이 N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지. 이런 걸 우리는 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애가 누구야? H2O도 극성이 심한 물질이죠. 얘한테 잘 녹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제 H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NH 이게 무슨 구조니? 이거 정사면체 구조가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되고 누가 남냐? OH 마이너스 이렇게 남더라는 거죠. 선생님 일부러 구조까지 쓴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 아까 얘기했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H 플러스한테 줘버린 거야. 이것도 나중에 배워요. 대학 가면 배위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린 얘를 뭐라 그래요? 암모늄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된다. 근데 어찌됐든 OH-가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염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긴 거야.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 이 OH가 왠지 얘는 H 플러스를 얘한테 주고 여기서 OH-가 나온 것 같지 않냐? 물에서 OH-를 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아주 다분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물은 중성이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애매해지는 거야. 사실은 아레니우스는 옛날 사람이잖아. 아레니우스는 정의를 그렇게 했어. 물에 집어넣었을 때 H 플러스를 내놓는 걸 산이라고 그러고 물에 집어넣었을 때 OH 마이너스 내놓는 걸 염기라고 정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죽었어.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후대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이거 뭐 기준점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여기서 손절이라 그래야 되니? 손절시킨 거지. 암모니아는 지가 가지고 있지 않잖아, OH를. 근데 물에다 집어넣으면 OH를 내놓잖아. 근데 그 OH가 물의 OH야. 그렇다고 물을 또 염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 암모니아가 염기인 건 맞거든? 근데 아레니우스 정의로는 이거 설명하기가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만 선배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조금 손을 봐야죠. 뭐라고 손을 봐야 돼? 수용액에서 이렇게 쓰게. 자기가 가진. 수용액에서 지가 가진 H를 내놔야 되는 거고 수용액에서 지가 가진 OH-를 내놔야지 우리는 아레니우스 산과 염기라고 정의를 하자 이렇게 후대 과학자들이 선배 그 정의를 조금 약간 고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지가 가지지 않았으니까 아레니우스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암모니아는 더 이상 이제는 아레니우스의 염기가 아니다야. 이렇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니다. 이런 애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약산이나 약염기의 경우가 물을 만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겨. 물을 만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예요? 두 번째.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가 나와.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두 사람인 것 같아요. 브랜스테드하고 로리. 이거는 원래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음라우트라 그래서 외라고 읽어요. 저렇게 오에다가 이렇게 하면 외고 유에다가 이렇게 하면 위라고 있거든.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사선으로 긋기도 하고 점 2개 찍기도 하고 점 2개를 음라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레라고 읽어요. 레라고 읽어. 브랜스테드 로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좀 확장하자는 거지. 범위를 좀 확장해가지고 산염기를 정의를 했어.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서는 산은 그냥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수용해라는 전제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톤 이렇게 나와. 도너라는 표현을 나와요. 도네이션. 우리 기부라 그러죠. 내놓는 거. 도네이션, 도너, 내놓는 사람. 그래서 프로톤 도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염기는 이번에는 그냥 H 플러스를 받는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얘를 프로톤 억셉터라고 얘기를 하죠. 받는다 그래서.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 그렇다니까 여기 앞부분에 수용이라는 전제 조건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는요. 액체에서도 가능하고 기체에서도 가능하고 고체에서도 가능하고 수용액이 아닌 벤젠 용액에서도 가능하고 그죠? 뭐 사이클로헥세인 용액에서도 가능하고 모든 분야에서 다 가능한 거야. 무조건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산이고 H 플러스 받으면 염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예시를 들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NH3가 이렇게 있다 해봐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H2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얘 이제 주로 양쪽 반응이 많거든. 그래서 얘가 NH4 플러스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OH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이런 반응이 있다 해봐. 그래 가만히 놓고 보니까 얘 어떻게 되는 거니? H를 얘한테 줬잖아. 그러니까 줬으니까 얘는 산인 거고요. 얘는 받았잖아. 염기인 것이지. 이렇게 되더라. 그에 비해서 이제는 양쪽 반응이니까 H를 얘한테 줬잖아. 이렇게 줬죠. 얘 산인 거야. 여기서는. 받았잖아. 얘 염기죠.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화살표를 맞은편에 두고 산염기 관계. 화살표를 맞은편에 두고 산염기 관계. 이걸 우리는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건 화투에서 나와요.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는 양쪽에 다 산염기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화살표를 사이에 두고 산과 염기를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염기하고 이 산을 비교한다 그러면 얘가 염기가 우리 암모니아가 약염기거든. 그에 비한 암모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강산이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집에 엄마 아빠를 한번 가만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센지 아빠가 센지 한번 떠올려 봐. 엄마가 세시니 아빠가 세시니? 엄마가 세시지. 그럼 아빠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아빠가 세신 집안은 상대적으로 엄마가 좀 부드러워요. 두 분 다 센 집안도 가끔 있어. 막 날라다니지 뭐가.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평화 유지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평형을 유지하고 평화 유지가 되려면 한쪽이 세면 한쪽은 약해야 돼. 짝산 짝염기 관계가 항상 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이 져줘야 돼. 이렇게 되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는 앞부분에서 수도 없이 많이 했어. 어떤 거? 평형에서도 예시 하나 들어줘 볼까요? 어떤 게 있었니? 우리 기억나는 거 뭐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하지 말고 저 탄산으로 한번 해봅시다. H2CO3. 탄산은 얘가 이제 이온화를 하게 되면 H 플러스 하나 나오고 HCO3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오잖아. 얘가 한 번 더 이온화를 하면 H 플러스 그 다음에 CO3 E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랬을 때 얘 H를 내놓는 거니까 얘가 산인 거야. 근데 이 입장에서는 얘가 받았죠. 얘 염기지요. 이렇게 된다고. 얘를 받아갖고 일로 갔으니까. 그런데 얘 입장에선 또 봐봐. 이 반응에서는 보면 얘가 어떻게 되니? H를 내놨지. 얘 산이지. 근데 여기서는 얘를 받아가지고 갔죠. 얘 염기지. 이렇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놈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양쪽성 물질이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쪽에서는 염기로 작용하고 오른쪽에서는 산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존재할. 절대적으로 나는 산성이야. 절대적으로 나는 염기성이야. 이런 애는 약산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양쪽으로 다 산염기로 작용하는 애들이 있더라.
이거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물이야. 물은 양쪽성 물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니네 무슨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실험실에서 쓰는 좀 이렇게 농축된 그런 약품 같은 경우 거기에 주의사항이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요? 눈에 들어갔을 때는 다량의 물로 희석한 다음에 의사한테 상담을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산성물질을 갖다 눈에 튀어서 눈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염기성으로 중화한다고 염기성을 들이부으면 눈알이 아주 먹기 좋게 익어요. 중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물이야. 물로 희석하는 게 제일 좋은. 그러면 강산을 만나면 물은 염기 역할을 하는 거야. 약염기 역할을 하는 거야. 만약에 강염기를 만나면 뭐야? 약산의 역할을 해가지고 중화시켜 주는 거야.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렇게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브랜스테드-로리 정의에서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사실은 브랜스테드-로리 정의까지만 알면 돼. 근데 이제 선생님은 하나 더 추가해서 대학교 과정까지 가봅시다. 일반 화학까지 가보자고요. 원래 이 내용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화학 2에 나와. 고3 때. 근데 이제 화학 2는 니네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시험이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A, B, C로 나누기 때문에 한 B점까지만 한 60점 평균만 맞으면 대학 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지. 니네가 이제 학종으로 갈 때 내가 이제 가려고 하는 과에 전공하고 맞는다 그러면 만약에 뭐 화공과나 화학과를 간다 그러면 화학 1을 선택하고 화 2를 선택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죠? 연계성 있게 공부를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필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내용이지. 실제로 내용은 어려운데 학교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는 내지진 않는다. 거기서 만약에 C 학점 줘가지고 C 점수 줘가지고 니네 대학 가는데 문제 생기면 학교 선생님이 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뭐 선배들 보면은 프린트 같은 거 다 주시면서 거기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똑같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2 과목이 학원에서 잘 개설이 잘 안 돼. 굳이 공부를 그렇게 치열하게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인 1 과목. 그래서 니네들이 미리 이걸 선행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루이스의 정의가 나옵니다. 루이스를 어떻게 쓰지? 루이스 그 유명한 사람, 그 전자점식 좋아하는 사람이야. 루이스의 전자점식 들어봤지? 전자쌍으로 이렇게 막 그려갖고 점 찍는 사람 있잖아. 루이스의 정의에서는 산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얘는 이제 전자쌍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비공유 전자쌍이라 그래. 럼페어 일렉트론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받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 주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도노겠죠. 얘는 억셉터죠.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 예시 들었던 걸로 한번 쭉 같이 가보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기본 구조를 그려볼게. 암모니아가 이렇게 생겼잖아. 삼각 뿔구조고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누가 H+. 지금 수소이온에는 전자 하나도 없어. 원자 핵밖에 없는 애잖아.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얘한테 주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배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때 배위 공유결합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염기라고 얘기를 해요. 받는 애를 뭐라 그래? 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염기를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리간드라고 얘기를 해요. 리간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리간드라고 읽는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 가지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이제 사면체 구조, 메테인 구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반응을 해도 전하량은 남아 있어야 되니까 전자가 하나 부족하죠. 플러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각도가 몇 도야? 얘는 107도에서 얘는 몇 도가 돼야 돼? 109.5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메테인 구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지니까 결합각이 커지는 거지. 이렇게 돼. 얘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있으니까 찍어 누르니까 각도가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는 애, 비공유 전자쌍 주는 애를 우리는 염기.
비공유전자쌍 받는 애를 우리는 산 이렇게 얘기를 한다. 니네 이제 나중에 이게 어디 확장되냐면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던 LED 기억나니? LED, OLED, OLED. 오가닉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색깔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거. 그게 이제 어디서 응용이 된 거냐면 사실은 니네 그 엽록소 알지? 엽록소에 그게 있다고. 포르피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포르피린 이 종류가 되게 많아. 포르피린 그냥 대충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 하나 적어볼게. 이렇게 질소가 4개짜리 포르피린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탄소 골격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여기 이제 꺾인 부분엔 다 탄소가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질소가 이렇게 결합이 2개 있으면 여긴 비공유전자쌍이 있게 마련이거든. 이렇게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중간에 누가 들어가? 마그네슘 이가 같은 애들이 들어간다고. 그럼 마그네슘은 지금 전자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이온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쌍들을 우린 이건 리간드라 그래. 이 리간드 4자리 리간드죠. 얘가 얘한테 전자를 주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뭐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빛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빛에너지를 갖다가 뭐 열에너지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걸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광합성을 해서 화학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이 시스템이 바로 광계라고 하는 광계 시스템. 이게 엽록소 시스템이에요. 엽록소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누가 들어가니? 철이 들어가지. 철 3가, 철 2가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고. 똑같이. 그래서 식물에서 철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잎이 누렇게 뜨는 현상이 생겨. 그게 황화 현상이야. 이렇게 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뭐 있어? 헤모글로빈. 니네 단백질 배웠잖아.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 4차 단백질이죠. 3차 단백질이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4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사이에 누가 들어있어? 철이 들어있다고. 철이 들어있다고. 철 2가가 들어있다고 해봐. 그럼 얘가 하는 일이 뭐죠? 얘 헤모글로빈이잖아. 4차 단백질 구조고. 얘가 하는 일이 뭐죠? 산소 운반. 어떻게 되냐? 산소를 4개 운반해갖고 산소 헤모글로빈을 갖다가 O2 4개 이렇게 연결한다고. 이걸 우리는 산소 헤모글로빈이라고. 이런 상태로 이동해. 이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니? 빨간색 피죠. 아주 진한 피. 근데 이 산소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이 비공유전자쌍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산소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 이동하면 아주 빨간색 피가 되는 거야. 우리 다쳐가지고 피 출출 나면은 아주 새빨간 피가 나오잖아요. 이게 산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양이야. 이게 조직세포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얘 가서 전달시켜주고 누구를 달고 오니? CO2를 달고. CO2를 결합하면 한 분자만 결합하거든? 우린 얘를 갖다가 뭐 카바미노 헤모글로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CO2도 구조가 이렇게 생겼잖아. 얘 똑같이 여기다 결합시킬 수 있다고요. 그런데 탄소가 들어있지. 탄소 색깔이 어때? 거무죽죽한. 그래서 피가 시꺼먼 거야. 우리 체했을 때 손 따면 끝에 따면 시꺼먼 피 나오잖아. 그건 이산화탄소가 결합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전자가 이 철한테 들어가게 되면 우리 배웠죠? 철은 전이금속이기 때문에 디오비탈을 갖고 있어. 그래서 디오비탈의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색깔이 나타나. 우린 그걸 DD 트랜지션이라고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색깔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게 전이금속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전이금속들이 색깔을 다양하게 나타내는 거야. 크롬이 막 녹색, 주황색도 나오고 니켈이 초록색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코발트가 분홍색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 그런 컬러풀한 색깔을 어디다 이용하겠어? 페인트, 도료 전부 다 그런 데 이용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너무 막 천연 hen나가 많아갖고 사람들은 이제 타투 하잖아요. 요새 이제 그 합법화한다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안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패션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좀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 그죠? 깍두기 아저씨들이 막 이거 교도소 가갖고 막 이거 이제 나가서 너 죽일 거야 그러면서 막 몸에다 막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잉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잉크가 이런 페인트 같은 걸 가져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성분이 뭐라 그랬어? 금속이라고. 중금속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타투했던 사람들은 MRI를 못 찍는데요. MRI가 자기장으로 땡기는 거잖아. 피부가 다 들떠갖고 아파갖고 못 찍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 타투는 전부 다 식물성 해나 천연 섬유기, 천연 색소를 쓰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색깔을 나타내는 게 전부 다 이런 중금속들이었다. 중금속의 특징 중에 중금속은 뭐를 갖고 있어? 디오비탈을 갖고 있다. 디오비탈에 방이 여러 개 있잖아. 거기에 리간드에서 전자를 주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 전자 전이가 다르게 일어나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다. 우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DD전이라고 한다. 이건 나중에 이제 니네 대학 가면 배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연결이 되는 걸 우리 이제 루이스 정이라 그래. 이거 염기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리간드라고도 한다. 이런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포르피린. 이거는 9시 뉴스데스크에도 선생님이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저기 너네 동유럽 쪽인가? 저기 드라큘라 백작. 드라큘라 영화 그 배경지가 어디니? 아마 동유럽일걸? 그쪽이야. 유럽 쪽이야. 근데 거기 그 자기가 흡혈귀 뭐라 그러죠? 흡혈귀 다른 말로? 피 빨아먹는 애들?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 흡혈귀라고 안 하고. 드라큘라 말고 또 있는데. 뱀파이어. 그래요. 뱀파이어라고 젊은이들이 뱀파이어 후예라고 동굴 속에서 숨어 살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 동물의 신선한 피를 막 빨아먹으면서 이빨을 줄로 뾰족하게 갈고 있고 막 그런 9시 뉴스데스크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기자가 이제 알아냈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왜 그 햇빛을 안 보고 지하 동굴에 사는지 이제 물어봤어. 역학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햇빛을 보면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를 피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역학조사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유전자의 문제, 유전병인 거야. 일명 포르피린증이야. 이 포르피린은 식물에 주로 있는 애들이고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빛을 받는 시스템인데 이 유전자가 좀 잘못돼갖고 사람 몸에서 이 포르피린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햇빛을 받는 시스템이 되는 거지. 이건 무슨 식물하고 동물 중간 정도 되나 봐. 그러니까 몸에서 열감이 느껴지는 거야. 두드러기가 생기고. 그게 최근에 이제 밝혀진 걸로 뭐죠? 햇빛 알러지. 그래서 우리 개그우먼도 한 명 그것 때문에 되게 고통스럽게 저기 하다가 그런 적이 있었죠. 서울대 나온 친구 있었잖아. 그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지. 햇빛만 보면 그냥 반응이 바로 일어나 버리니까. 그게 포르피린이죠. 이게 그런 거야. 그래서 이 포르피린이라는 물질, 그래서 이걸 어디다 이용한다고? 이게 OLED에다 이용한다고. 그래서 TV 모니터 같은 거 그 안에다가 이런 포르피린이라는 물질을 개발해 갖고 집어넣으면 빛을 받아가지고 그 특정한 색깔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거기다 전기를 흘려주면 특정한 색깔을 나타내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 아주 지금 잘 연구 중에 있는 신소재 개념으로 쓰이는 그런 애들이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배우는 이런 기본적인 정의들을 가지고 이렇게 신소재까지도 연결이 되는 실제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이론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필기를 좀 해놓읍시다.